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레전드 중의 레전드, 바로 흥부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고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형인 놀부는 인정머리 없는 데다 욕심은 많고 또 얼마나 심술궂은지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다 된 혼인에 재뿌리기, 우는아기 쥐어뜯기, 웃 어른들한테 반말하기, 뭐 진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녀서 고을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자기 거는 엄청 아끼잖아요. 그래서 놀부네 집엔 항상 곡식에 먹을 것들이 풍성했어요. 하지만 동생 흥부는 형이랑 반대로 어찌나 착한지 항상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족들이랑도 화목하게 잘 지냈죠. 그러니 놀부는 흥부를 되게 못마땅해 해서 결국 내쫓으려고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야, 흥부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우리를 차별 대우하셨냐? 나는 장남이라고 맨날 일만 시키더니 니놈한테는 글만 읽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시더라. 결국 우리 집안 살림은 내가 다 장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처자식 데리고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흥부는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와서 처자식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먹고 삽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렸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놀부는 아주 매몰차게 흥부 식구들을 내쫓아버리죠. 결국 가족들과 함께 거지꼴로 쫓겨난 흥부는 여기저기 떠돌다 간신히 어느 마을에 정착해요. 물론 뻥 뚫린 지붕에 뒷벽은 다 무너지고 기지개라도 켜면 머리가 마당으로 쑥 빠지는 그런 집에서 하루하루 품을 팔아 힘들게 살아갔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부부 사이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자식을 29명이나 낳았다네요. 이거 가능한 거죠? 어쨌든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름도 대충 짓고 옷도 다 해입힐 수가 없어 멍석에 구멍 뚫어가지고 얼굴만 나오게 씌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다 맨날 굶고만 사니까 마누라가 엉엉 울거든요. 결국 흥부는 관가에 가서 곡식이라도 빌려오려고 큰맘 먹고 집을 나섭니다. 드디어 도착한 관가.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는데 갑자기 아전이 흥부한테 매를 맞아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세상에 관청에 끌려간 좌수 대신 곤장을 맞아주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흥부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매를 맞기로 약속하고 먼저 차비로 단량을 냉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쌀과 고기를 사서 가족들을 배불리 먹게 하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흥부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그 몸으로 곤장 10대 맞았다가는 당신 죽어요. 그냥 돈 돌려주고 제발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흥부를 말리네요. 하지만 미리 차비까지 받아 썼으니 흥부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관가로 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령이 오더니 어떤 놈이 와서 흥부 대신 매를 맞고 이미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으아, 흥부 마누라가 우는 바람에 뒷집 사람이 몰래 엿듣고 미리 와서 돈을 챙겨간 겁니다. 그러니 흥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물론 마누라는 남편이 멀쩡하게 돌아와서 너무 좋아하지만 당장 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흥부한테 형님 댁에가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하고 흥부는 할 수 없이 놀부 집으로 갑니다. 과연 놀부가 흥부를 어떻게 받아줄까요? 커다란 짐을 지고 놀부네 집 앞에 도착한 흥부. 놀부는 그새 더 부자가 됐는지 아주 집이 으리으리하네요. 하지만 흥부를 보자마자 흥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더니 한참 만에 아, 흥부, 그 도둑놈, 네가 왜 또 기어들어왔냐? 이러는 거예요. 아, 흥부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놀부 비위 맞춰가면서 돈이든 쌀이든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어머, 놀부가 몽둥이를 갖고 오게 하더니 흥부를 냅다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네요. 그런데다 놀부 아내까지 밥주걱을 들고 나와서는 흥부 뺨을 후려치고요. 그러니 흥부는 으이구 내 신세야. 이렇게 두들겨 맞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어쩜 저렇게 인정이 없냐. 이러면서 비틀비틀 걸어 집으로 돌아오죠. 며칠째 굶어가며 기다리는 가족들. 특히 흥부가 당한 꼴을 듣게 된 부인은 대성통곡을 하고 온 가족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다시 봄이 찾아오자 흥부네 집 처마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듭니다. 착한 흥부는 이 작은 손님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구렁이가 들어와 제비들을 날름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해요. 깜짝 놀란 흥부는 얼른 구렁이를 내쫓아 간신히 새끼제비 한 마리를 살려주죠. 하지만 새끼제비가 자라서 날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흥부는 너무 안타까워 명주씨를 구해다가 제비 다리를 동여매주고 엄청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그렇게 제비는 점점 나아지고 가을이 되자 고향인 강남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비왕한테 흥부 이야기를 해주니 왕은 은혜를 갚으라고 하면서 보은표라는 박씨를 주더라고요. 이제 박씨를 물고 다시 흥부네 집으로 온 제비. 흥부 부부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비가 준 박씨를 뒤뜰에 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순이 돋아나고 금세 쑥쑥 자라 박넝쿨이 흥부네 집을 감싸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흥부네 집은 추석이 돼도 먹을 게 없네요. 그러니 흥부는 여보, 우리 박이나 한 통 타서 박 속이라도 긁어 먹읍시다. 이러면서 잘 여문 박을 하나 골라 아내와 마주 앉아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에헤라 톱질이야. 그렇게 한참을 박을 탔는데 어느 순간 쩍 하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박 안에서 동자들이 나와 귀한 약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박을 뒤집으니까 쌀이 수북이 들어있는 쌀 괴짝에 돈 괴짝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흥부 가족은 오랜만에 쌀밥을 실컷 먹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죠. 자, 이러니 흥부 아내는 두 번째 박을 타보자고 합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이번엔 박에서 예쁜 색의 비단들이 끝없이 나오니 흥부 부부 아주 좋아서 난리예요, 난리. 이제 흥부는 마누라, 우리 나머지 박도 마저 타봅시다. 이러고는 또 슬근슬근 박을 타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는 거 있죠? 살림살이까지 최고급으로 싹 채워지고요. 와, 뭐 로또보다 훨씬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흥부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놀부기에도 들어가게 돼요. 우리 욕심 많은 놀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흥부놈이 부자가 됐다니 눈꼴 씌어서 어떻게 보냐? 안 되겠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흥부네 집으로 찾아가죠. 하지만 역시나 흥부 집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다 형님 오셨다고 진수성찬까지 차려주니 놀부가 너무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부한테 돈 괴짝이랑 화초장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집으로 가져가요. 어이구. 하지만 놀부가 집에 가서 돈괴를 짠 하고 열었는데 돈은커녕 구렁이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얼른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신기하게도 흥부가 돈 괴짝을 열면 그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 있죠. 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놀부는 계속 머리를 굴리다 그래, 답은 제비다.
이러면서 집안에 제비집을 싹 다 지어놓고 제비를 몰러 나갑니다. 물론 놀부한테 제비가 쉽게 날아들 리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 좋게도 집안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듭니다. 제비 입장에서는 너무 운이 나쁜 거지만 어쨌든 새끼 제비까지 낳고 이제 놀부는 제비가 떨어지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죠. 하지만 구렁이도 안 나타나 새끼 제비는 멀쩡해. 이러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놀부 자신이 구렁이가 돼서 제비 다리를 톡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으이구 불쌍한 것, 잠시 한눈판 사이 구렁이가 와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흥부는 명태 껍질로 싸줬지만 나는 더 비싼 민어 껍질로 다리를 동여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아휴. 그래도 너무 다행히 제비는 다리가 싹 나아서 날기 연습까지 하게 되고 가을이 되어 강남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제비왕한테 놀부의 행동을 싹 보고하니 제비왕은 완전히 열받아서 놀부에게 박씨를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박씨를 물고 놀부네 집에 나타난 제비. 놀부는 신이 나서 박씨를 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박씨가 너무 빨리 자라는 데다 어찌나 넝쿨이 센지 남의 집 기와장까지 무너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놀부는 어차피 박이 열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죠. 그리고 드디어 박이 6통이나 열리네요. 놀부는 재수 좋은 날을 잡고 일꾼들까지 불러서 슬근슬근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들떠있는지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쩍 하고 박이 갈라지는데 박 안에서 괴상한 차림을 한 노인이 나오더니 내 이놈 놀부야. 원래 니네 집안 사람들은 다 내 집안 하인이었다. 근데 내가 과거 보러 간 사이 네 아비가 내 재산을 다 훔쳐서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 이제 아비의 죄를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러면서 박 속에 있는 우락부락한 사내들을 불러내 놀부의 살림살이며 재산을 싹 가져가네요. 하지만 놀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꾼들에게 박을 타라고 하는데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어머, 상역군들이 관을 메고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노인이 죽었는데 놀부 안방 터가 명당이라고 했다고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놀부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놀부의 재산을 또 가져가죠. 와, 이러다 놀부 미치겠는데요? 근데 놀부도 참 지치지도 않는지 또 계속 박을 타요. 그 다음 박에서는 거짓대가 나오고 또 다른 박에서는 사당패가 나오더니 정말 놀부의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가 버리네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놀부. 이제 마지막 박만 남았습니다. 정말 혹시 놀부의 기대대로 돈이 나올까요? 그럴 리가요. 이번엔 대포 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박이 떡 벌어지면서 아주 험상궂은 장군이 나옵니다. 내 이놈 놀부야, 너는 세상에 소중한 형제를 구박해서 내쫓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더구나. 더구나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재산을 불리고자 했으니 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의 목을 부러뜨리러 왔다. 이러는데 바로 그때 흥부가 짠 나타나서 무릎을 꿇더니 장군님, 저의 형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제가 한 몸인데 형이 죽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네요. 그러니 장군은 흥부에게 감동을 해서 놀부를 살려주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고는 슥 사라지죠. 그 사이 놀부는 벌써 기절을 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다가 흥부 덕분에 간신히 깨어나요. 그리고 바라보니 엉망진창이 된 집안과 싹 다 사라진 재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놀부 부부에게 남은 건 부끄러움 뿐이었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펑펑 울며 용서를 비는 놀부.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떼어주는 흥부.
그렇게 두 형제는 사이좋게 서로를 챙기며 한평생을 지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흥부전도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사실 점점 작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이야기 스테이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